자, 부사격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중세국어예요. 그 전에 현대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무슨 시간을 나타내는 어디에, 어디에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으로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의 부사격 조사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비슷해요. 당시에도 이제 중세국어에도 비슷한 형태의 부사격 조사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우선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짝꿍,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두 개가 짝꿍,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짝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부사격 조사는 존재했다. 우리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 말하고 있는 부사격 조사와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 어디에를 나타내는 거죠.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에는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와 여이의 애가 있다라는 거지.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온 사람 있을 거야. 자, 여기는 우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애고 얘는 어이를 가지고 있는 애란 말이야. 자, 그럼 무슨 차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아이의 애를 쓴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끝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는 어이의 애를 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강에 해당하는 거, 강. 그쵸? 무슨 강이 흐른다. 한강, 낙동강 할 때 그 강. 이 당시에는 가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가람이 마지막 모음이 어떤 모음으로 끝났는지 한번 보니까 어떤 걸로 끝났어요? 자, 여기 아래아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아는 무슨 모음이다? 양성 모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아이의 애를 사용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쓰인 거예요? 얘네가 합쳐서 가람에라고 쓰인 거야. 자, 얘가 이어적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람의 형태로 적게 된 거지. 자, 그럼 이런 형태를 보고 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우리는 거꾸로 원래 형태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자, 그릇을 봤더니 마지막 모음이 으였단 말이야. 자, 으라고 하는 거는 음성 모음이다, 양성 모음이다. 음성 모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이의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적기를 해서 그릇에가 되었다. 자, 이렇게 그릇에가 되어 있는 이런 표기를 보고 우리는 거꾸로 아하, 원래 그릇이라고 하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 어이의 애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까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온 거 있죠.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예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예 형태. 자, 예를 보니까 예 형태는 언제 사용하냐? 앞에 나와 있는 체언이 이번에는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는 우리가 예 형태를 적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체언을 봤더니 머리와 같이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받침이 있던지 없던지. 얘는 받침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모음을 보는 거니까 받침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음을 봤는데 모음에서 이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예를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얘 왜 이러니? 자, 얘를 써서 머리예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아하, 얘가 이 모음이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얘가 사용이 된 거구나. 그래서 해석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무엇이 묻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사격 조사가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가 짝꿍.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으로의 형태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쵸? 어디 으로의 형태가 당시에도 존재를 했다라는 거야. 똑같은데 무슨 차이만 있냐면 얘는 아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얘는 의의 형태로 존재하는 으로야. 그렇다면 해석은 똑같이 으로로 하지만 무슨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 눈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벌써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쵸? 아로에서 아레아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모음이 양성으로 끝났을 때는 아로. 앞에 모음이 의와 같이, 지금 의가 쓰이고 있다는 거는 음성으로 끝났을 때는 으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당시에 오늘날에 마음 있어요. 마음을 당시에는 이렇게 마잠으로 썼다는 거예요. 요거 아래아예요. 자, 그래서 마음, 오늘날의 마음을 당시에는 마잠으로 썼는데 여기에는 자, 마지막 모음이 아래아로 끝났단 말이야. 그쵸? 마지막 모음이 여기 아래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양성으로 써주겠다. 그래서 아로 이렇게 쓴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어 적기를 해서 로 요렇게 생긴 형태가 되는구나. 해석은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에 요렇게 생긴 게 주어질 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린 다시 거꾸로 가서 아하 마잠이라고 하는 체연에 아로가 붙은 형태였구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력이야. 동쪽을 나타내는 동력이에요. 동력을 보았더니 지금 자, 마지막 모음이 여예요, 여는 계열이란 말이야. 그쵸? 계열은 음성이었어. 그러니까 아하 음성 모음이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으로를 써주어야겠다 해서 으로가 되었고 얘를 이어 적기 하니까 동력으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린 다시 거꾸로 가서 아하 얘는 동력 에다가 으로가 붙은 거구나까지 찾아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적어놨는데 아로와 으로만 적어놨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해서 하나 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더 적을 필요가 있냐면 로를 하나 적도록 할게요. 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1, 2번은 뭐예요? 여기에 이런 이응 자리가 있다는 건 앞 말이 무엇으로 끝난다? 받침으로 끝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어 적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쵸? 그래서 적고 싶은데 적을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과 2번은 앞에 체연이 무엇으로 끝났을 때, 받침이 있을 때, 자음으로 끝났을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체연이 받침이 없을 때는 바로 로로 쓰면 된다라는 거지. 얘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전차에다가 얘가 바로 모음으로 끝났네. 받침이 없죠? 그랬을 때는 의가 필요가 없지. 바로 로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얘네는 현대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세 가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있는 부사격 조사, 자,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사격 조사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를 보았더니 자, 이번에도 하나는 양성일 때 하나는 음성일 때란 말이야. 자,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아래아가 들어가고 하나는 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이 가능하죠. 자, 보았더니 여기 의가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아래아가 들어가는 아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무엇무엇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무엇무엇의는 우리가 이미 관형격 조사에서 배웠었는데 할 거예요. 그쵸? 바로 전 페이지, 그러니까 앞장을 찾아보시면 관형격 조사에서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었어.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왜 부사격 조사인데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똑같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지. 자, 만약에 얘가 관형격 조사라면 뭐 할 거예요? 관형격 조사라면 무엇무엇의가 붙은 아이가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해 줄 거야. 그쵸? 나의 책상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책상을 수식해 줄 거라는 말이죠. 이해되죠? 관형격 조사의 역할은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부사격 조사는 어때요? 부사격 조사의 역할은 용언을 수식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어떤 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뒤에 용언이 나올 거야. 그거를 수식해 줘요. 그래서 어디 나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긴 건 의의 형태지만 아마도 해석할 때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얘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우선 예문을 볼게요.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를 보니까 새별이 낮에 도다니 라고 쓰여져 있어. 새별이 별이가 지금 연음이 된 거죠. 낮에라고 되어 있어. 사실 요 낮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어떤 형태였다는 거 알 수 있냐면 낮에다가 에가 결합된 형태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에의 형태가 쓰이고 있지만 낮에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이런 해석으로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얘가 해석할 때는 오늘날 부사격 조사 낮의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되고 돋아났어. 그쵸? 새별이 낮에 돋았는데 그게 언제 돋았는지 돋은 형태, 돋은 상태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자꾸 이게 뜨네. 얘는 부사격 조사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아래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이라고 하는 한자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의 마지막 모음을 보니까 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의의 형태가 쓰였고 당연히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성에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쵸? 성에 나아간다라는 거고 요건 오타예요. 자, 성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오늘날의 부사격 조사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형태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성으로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네.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부사격 조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찾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찾아낼 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관형격 조사 중에서 에와 의는 어디만 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냐면 유정명사에만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다시 그 프린트 전 페이지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유정명사에만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사람이나 동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니까 어디에 붙었냐면 낫에 붙었어요. 낫. 그쵸? 또 어디 붙었어? 성에 붙었어. 성. 자, 이런 것들은 유정명사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 유정명사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부사격 조사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딱 봤는데 유정명사가 아니라는 것은 관형격 조사는 무조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유정명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면은 또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서 관형격 조사의 의와 헷갈리지 말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우리는 부사격 조사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격 조사 보도록 할게요. 혹격 조사는 이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조사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호자는 부를 호자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누군가를 부를 때 쓰이는 조사. 그래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하고 부른단 말이야. 그때 쓰이는 야나 아와 같은 거를 우리가 혹격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야 이런 것들이 혹격조사인데 중세국어에는 어떤 아이가 쓰였는지 보니까 그때는 자, 우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자,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하가 쓰였대. 그래서 님금 하가 나와 있죠. 임금은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는 삼각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자, 얘는 어렵지 않죠? 하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높일 때, 하나는 높이지 않을 때 쓰인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하면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